문이 반쯤 열려 있었어요. 그 안에서 들려오는 낮은 소리와 억눌린 숨소리. 처음엔 통증이 도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눈이 마주친 순간 저는 알았지요. 그건 아픔이 아니라 외로움의 소리였다는 걸요. 아버님, 지금은 위험하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끝이 닿자마자 그분의 몸이 굳어버렸어요. 그 따뜻한 온기와 눈빛 속엔 어디서도 배운 적 없는 간절함이 섞여 있었지요. 유나 씨, 그만 가요. 지금 이건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요. 그 말에 숨이 멎었습니다. 그토록 고집스럽던 분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그렇게 불렀거든요. 선이요? 그럼 아버님, 선은 누가 어디에 그어야 하는 걸까요? 대답 대신 조용히 울리던 비상벨 불빛. 그 밤의 침묵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지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인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제일 먼저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야기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서유나 32입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방문 돌봄 도우미 일을 한 지도 벌써 5년째이지요. 오늘도 오전 근무를 마치고 오후에는 새로 배정된 어르신 댁으로 향했습니다. 주소는 경기도 고양시 행신동, 대곡역 근처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어요. 이곳이 제가 한동안 드나들게 될 김병우 어르신 댁이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내리니 봄 기운이 묻어나는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행신시장 골목에선 어묵 국물 냄새가 나고 분식집 앞에선 학생들이 떡볶이를 나눠 먹고 있었지요. 이 동네는 아직도 사람 냄새가 남아있구나.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골목 끝에서 전화를 걸었어요. 어르신, 저 유나예요. 오늘 처음 방문드리기로 한 간호도우미입니다. 아, 예행신중 옆길로 들어오면 됩니다. 하얀 대문 있는 집이에요. 목소리만으로도 연세와 성격이 느껴졌습니다. 단단하고 무뚝뚝하지만 예의는 있는 분이셨지요. 대문 앞에 도착하니 낡은 벽돌집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작은 텃밭엔 봄동이 심겨 있었고 현관 옆에는 오래된 자전거가 세워져 있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낮은 발걸음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병우, 유나 씨죠. 먼 길 오느라 수고했어요. 별 말씀을요. 처음 뵙겠습니다, 어르신. 병우 들어와요. 신발은 왼쪽에 놓고요. 안으로 들어서니 정갈한 냄새가 났습니다. 책장에는 낡은 수공구 도감과 전자잡지가 가득했고 벽에는 가족 사진이 하나 걸려 있었지요. 사진 속엔 젊은 부부와 어린 남매가 있었어요. 아마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였겠지요. 거실 창가에선 햇빛이 비스듬히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빛 한가운데 어르신은 허리를 살짝 굽힌 채 서 있었습니다. 허리만 좀 아픈 겁니다. 큰 건 아니에요. 무리하시면 더 오래 가요. 처음엔 다들 괜찮다 하시지만요. 하하, 그 말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혼자 사는 사람은 몸이 일이지요. 그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몸이 일이다. 단순한 말 같지만 그 안엔 오랜 세월 쌓인 외로움과 책임감이 함께 묻어 있었어요. 간단한 건강 체크를 하고 약 복용표를 새로 정리했습니다. 약통 옆에는 2023년 건강검진표가 놓여 있었는데 의사 서명 아래엔 허리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진단명이 보였습니다. 통증은 주로 어떤 때 심하세요? 아침에 일어날 때, 그리고 밤에 누울 때요. 움직이면 좀 낫습니다. 그럼 오늘은 파스 붙이고 스트레칭 도와드릴게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얹어 자세를 교정했습니다. 살짝 굽은 어깨가 펴질 때 어르신이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유나 씨 손이 따뜻하네요. 현장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손끝이 조금 민감해지거든요. 그럼 나도 덕 좀 보겠네. 웃음소리가 잠시 거실에 울렸습니다. 고양이 노을이가 창문가에서 졸고 있었고 벽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지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평화 속에서 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너무 오랜 시간 닫혀있던 공간이 이제야 누군가에게 문을 조금 열어주는 느낌이었지요. 파스를 붙이고 스트레칭을 마치자 어르신은 부엌 쪽으로 가더니 냉장고에서 캔커피를 꺼내주셨습니다. 우리 집엔 따뜻한 커피는 없어요. 냉장 커피밖에 괜찮아요. 저도 이게 더 좋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한다더군요. 요즘은 나이보다 마음이 젊은 게 더 중요하대요. 말끝이 닿을 때마다 공기 중에 잔잔한 미소가 떠돌았습니다. 처음엔 일로 시작했지만 어쩐지 인간적인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해가 기울고 창문 밖으로 붉은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돌보밀지를 작성하며 말했습니다. 다음 방문은 금요일이에요. 저녁쯤 뵙겠습니다. 그날은 내가 된장찌개 끓여 놓을게요. 혼자 먹는 밥상은 밍밍해서 말이요. 정말요? 그럼 제가 반찬 하나 가져올게요. 그렇게 첫 방문이 끝났습니다. 집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거실 창 너머로 불빛 한 줄기가 남아 있었지요. 그 불빛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행신역으로 가는 버스 안 창밖엔 서정시장 네온 사인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창가에 머리를 기댄 채 생각했지요. 오늘 본 그분의 표정이 어쩐지 오래 마음에 남는다. 그리고 그날 밤 침대맡에 두었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김병호 어르신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유나 씨, 미안하오. 오늘 약 시간표를 다시 물어봐야 할 것 같아서요. 괜찮아요, 어르신. 내일은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고마워요. 목소리 들으니 괜히 안심이 되네요. 그 한마디에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돌봄이라는 게 이런 걸까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낫는 순간 말이지요. 그렇게 제 첫 금요일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느꼈던 그 불빛 같은 온기는 이후 제 인생의 방향을 아주 천천히 바꾸기 시작했지요. 두 번째 금요일이었습니다. 고향 행신동은 봄비가 내린 뒤라 공기가 유난히 맑았지요. 행신시장 입구의 떡집 앞에는 찹쌀 도너츠 냄새가 퍼졌고 노부부가 나란히 비닐우산을 쓰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미소가 났습니다. 누군가의 곁에 있다는 건 나이와 상관없이 참 따뜻한 일이구나 싶었지요. 골목 끝에 흰 대문 앞에 섰습니다. 배를 누르기 전 저는 늘처럼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전문직이지만 마음은 사람을 돌보는 일이지. 그게 제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었어요. 띵동. 어이쿠, 비 맞았겠어요. 어서 들어와요. 괜찮아요, 어르신. 비냄새가 좋아서요. 거실 안에는 구수한 된장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각 끓인 된장찌개와 김치전이 놓여 있었어요.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혼자 밥 먹기 밍밍하다고. 그래서 오늘은 둘이 먹을 밥상 차렸어요. 이걸 다 직접 하셨어요? 대단하세요, 어르신. 젊을 때 식당도 해봤어요. 사막반점이라고 아시려나. 행신역 근처에서 15년은 했지요. 저는 놀라 웃었습니다. 역 근처 작은 반점 주인 아저씨라는 말이 그분에게 참 잘 어울렸습니다. 묵직한 손, 정리정돈된 주방, 그리고 누군가의 주름 속에 남은 근성. 그 모든 게 오랜 세월을 버텨온 사람의 흔적이었지요.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유나 씨는 결혼 안 했어요. 네, 아직은요.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서요. 그래요? 요즘은 여자들이 더 바쁘다더군. 하지만 사람 사는 건 결국 누군가 곁에 있을 때 편하죠.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쩐지 그분의 목소리에는 단순한 조언 이상의 조용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건강 체크를 위해 혈압을 쟀습니다. 정상보다 조금 높았지요. 어르신, 요즘 잠은 좀 주무세요? 밤엔 자주 깹니다. 조용해서 그런가 봐요. 조용한 게 외로울 때가 많죠.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유나 씨도 그래요? 젊은 사람도 외로움을 타나? 나이 상관없어요. 혼자 있는 시간은 다 똑같이 길게 느껴지거든요. 어르신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엔 알 수 없는 안쓰러움이 섞여 있었지요. 저녁 무렵 비는 그치고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창문을 열자 멀리 대곡역 고가도로 위로 노을빛이 번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정전이 났습니다. 불이 꺼지고 거실은 어둠 속에 잠겼지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손전등 어디 두셨어요? 와, 저기 싱크대 위에 손전등을 켜자마자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나란히 비쳤습니다. 좁은 거실, 조용한 숨소리, 그리고 노을빛 잔향이 남아 있었지요. 그 순간 제 마음 어딘가가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돌봄이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따뜻하고 쓸쓸하게 느껴졌을까요? 유나 씨 무섭진 않아요? 아니요, 이런 밤도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조용해서 좋아요. 나도 그래요. 요즘은 이런 고요가 귀하거든요. 불이 다시 켜졌을 때 잠시 서로 마주본 우리의 눈빛 속에는 묘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짧은 정전이 우리 사이의 닫힌 문을 조금 열어버린 순간이었지요. 업무를 마치고 나갈 무렵 어르신이 문 앞까지 배웅을 해주셨습니다. 유나 씨 조심히 가요. 이 시간엔 골목길 미끄러워요. 네, 어르신, 다음 주에 뵐게요. 금요일에 또 오죠? 네, 금요일이요. 그 짧은 대답 안에 어쩐지 작은 약속 같은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행신역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비가 그친 서정시장 네온 사인이 다시 반짝였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돌봄 일지에 메모를 남겼지요. 메모 어르신 상태 양호, 통증 감소, 단 정서적 고립감 있음, 대화 시 감정 반응 풍부. 그 마지막 문장을 적으면서 왠지 모르게 제 마음이 조용히 떨렸습니다. 이건 업무 보고가 아니라 누군가를 걱정하는 기록 같았으니까요. 버스가 대공역에 도착할 때쯤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유나 씨, 오늘 된장찌개 남았는데 내일 점심에 다시 데워 먹으려요? 혹시 된장 더 넣어야 할까요? 저는 잠시 웃었습니다. 이건 그냥 음식 얘기가 아니네. 그 메시지를 읽는 동안 제 마음 어딘가에서도 하나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지요. 세 번째 금요일은 유난히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봄바람이라 해도 아직은 찬 기운이 남아있지요. 대곡역을 나서 행신시장 골목을 지날 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붕어빵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차라도 끓여드려야겠다. 그 생각으로 장바구니에 생강과 꿀을 넣었습니다. 어르신 댁 대문을 열자 낙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텃밭에 상추잎이 살짝 시들어 있었어요. 요즘은 물을 잘 안 주셨네요, 어르신. 어하하, 허리 핑계대고 게을러졌죠. 봄이 오면 다시 살아날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얼굴빛이 유난히 창백했습니다. 이마에 약간의 땀이 맺혀 있었지요. 오늘은 어디 불편하세요? 밤에 잠을 좀 설쳤어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체온 한번 재볼게요. 체온계가 37.7도를 가리켰습니다. 그제야 그는 살짝 시선을 피하며 말했지요. 별거 아닙니다. 이 나이면 몸이 늘 이렇지요. 아닙니다. 작은 열도 방심하면 큰 병으로 이어져요. 유나 씨는 참 단호해요. 단호해야 돌봄이지요. 그렇게 웃어 넘겼지만 저는 걱정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약을 챙겨드리고 생강차를 끓였습니다. 그분의 집은 늘 깔끔했지만 왠지 오늘은 더 조용했습니다. 평소에는 라디오를 켜두셨는데 그날은 꺼져 있었지요. 저는 차를 건네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요즘 아드님은 자주 오세요? 경호, 요즘은 회사 일이 많대요. 그래도 전화는 자주 드리죠? 내가 전화를 하면 아버지 중이에요. 그 말만 듣고 끊어요.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웃음 뒤에는 묘한 쓸쓸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차잔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지요. 유나 씨, 네, 어르신.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나이쯤 되면 사람은 누가 날 걱정해 줄까 보다 누가 내 말을 끝까지 들어줄까가 더 궁금해져요. 그 말에 마음이 찌르르 했습니다. 돌봄이라는 건 어쩌면 듣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저녁 무렵 바람이 더 거세졌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풍지가 흔들리고 창문이 덜컥거렸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써요. 순간 허리가 당겼네. 아이고. 그는 허리를 부여잡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천천히 호흡하세요. 괜찮아요. 잠깐 쥐가 났어요. 아니요. 이럴 땐 바로 비상벨 누르셔야 해요. 그건 괜히 누르기 뭐해서. 뭐해서요? 생명 지키는 벨인데요.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단단하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나 그런 거 누르면 나약해 보일까봐. 약한 게 아니라 용기 있는 겁니다. 그걸 누르는 건 살겠다는 의지니까요. 그의 표정이 천천히 바뀌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히며 작게 웃었지요. 유나 씨 말 들으니 좀 부끄럽네. 사람은 누구나 부끄럽습니다. 다만 누군가는 그걸 대신 말해줄 뿐이지요.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차분히 호흡을 맞추고 복대를 다시 감싸드렸습니다. 그의 어깨에 손이 닿았을 때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습니다. 그건 환자의 온기라기보다 오랜 외로움이 녹아드는 온도 같았어요. 유나 씨 손은 참 따뜻해요. 일을 오래 하면 그렇게 되지요. 손끝이 먼저 사람을 기억하거든요. 사람을 기억한다. 좋은 말이네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창문 틈새로 빗소리가 잦아들고 벽식의 초침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그 정막 속에서 저도 모르게 비상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르신은 그동안 단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그것을 오늘은 손끝으로 살짝 만지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이제는 이 벨을 익숙하게 느끼셔야 해요. 경호, 이제는 누르기 무섭지 않을 것 같소. 그 한마디가 묘하게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듯 했지요. 그날 일을 마치고 집을 나설 때 대문 앞 하늘엔 달빛이 흐릿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다음엔 비상벨을 제가 누르기 전에 직접 눌러보세요. 알겠어요. 금요일마다 누를 테니까 유나 씨가 꼭 와줘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돌봄이라는 일은 때로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열어가는 과정이었지요. 이제 그 벨은 단순한 구조 신호가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버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보았습니다.
서정시장 불빛이 반짝이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따라 창밖의 풍경이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이 일 정말 오래 하고 싶다. 그 생각이 문득 스쳤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분의 목소리가 아직 귓가에 맴돌고 있었지요. 네 번째 금요일 행신역 근처 도로엔 벚꽃이 절반쯤 져 있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이 흰 눈처럼 골목길에 내려앉았지요. 그 사이로 작은 카트 하나를 밀며 걷는 제 발걸음이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어르신께 보여드리려고 손수 만든 유자청을 가져왔습니다. 대문 앞에 서니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저 왔어요. 유나 씨, 어서 와요. 문이 잘 안 닫혀서 그냥 열어뒀어. 어르신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라디오가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지요. 봄날의 첫사랑, 조용필의 단발머리. 그 노래가 이 집의 공기와 묘하게 어울렸습니다.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밤에 잠을 설쳤어요. 그런 날은 옛날 생각이 자꾸 나요. 그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돌봄 노트를 펴던 손을 멈추고 천천히 그분을 바라봤지요. 그 사람 말이요. 아내분 말씀인가요? 병호, 같이 산 세월이 30해가 넘었는데 이혼하자는 말을 들었을 땐 그냥 웃음이 나오더군요. 그의 시선이 멀리 초점 없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창문 밖의 벚꽃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그 표정도 미세하게 떨렸지요. 당신은 나 때문에 웃은 적이 없다고 했어. 그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아요. 누구나 살아온 세월 속엔 그런 말이 있지요. 그땐 몰랐어요. 묵묵히 산다는 게 서로에게 상처가 될 줄은. 어르신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회한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메모를 멈추고 차를 끓이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주전자에 물을 붓는 동안 창가 쪽에서 작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이 끓어오르자 유자청 2스푼을 넣었습니다. 달콤한 향이 퍼지며 공기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유자차 좋아하시죠? 아내가 자주 해줬어요. 겨울마다 한 병씩 담그곤 했죠. 그래서 오늘 가지고 왔어요. 향기라도 닮았을까 해서요. 그는 잔을 들고 조용히 향을 맡았습니다. 한 모금 마신 뒤 말없이 미소를 지었지요. 그 미소는 감사를 넘어 잃어버린 시간을 잠시 떠올리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유나 씨, 네, 어르신. 사람은 참 이상해요. 곁에 있을 땐 귀찮다가 떠나고 나면 그 빈자리가 생활의 일부가 되지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봄 현장에서 수도 없이 들은 말이지만 오늘만큼 마음에 와닿은 적은 없었지요. 그때 작은 알람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설치해둔 비상벨 테스트 알림이었어요. 어르신, 이건 매주 금요일 테스트예요. 눌러보세요. 이상 없는지 확인해야 해요. 또 눌러요? 지난번에도 해봤는데 이번엔 직접 누르셔야 해요. 제가 옆에서 볼게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버튼을 눌렀습니다. 삐 하는 짧은 소리와 함께 불이 들어왔습니다. 신기하네. 이제 이 벨은 도움 요청이 아니라 괜찮습니다. 신호로 바꿔볼까요? 괜찮습니다. 신호라 그거 참 마음에 드네요. 그 말과 함께 거실 분위기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의 어깨가 한결 편안해 보였지요. 라디오에서는 옛 노래가 이어졌습니다. 그대 내 품에 안겨오는 그날까지. 창밖으로는 서정시장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렌지빛 가로등 아래 사람들이 삼삼오오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요즘은 문을 열어두는 집이 거의 없죠. 세상이 무서워졌으니까요.
그래도 문을 조금 열어두면 바람도 들어오고 마음도 통하잖아요. 맞아요. 닫아 걸기만 하면 냄새도 공기도 다 썩지요. 두 사람의 대화는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봄날은 간다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르신은 음악 소리에 살짝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이 노래 참 묘해요. 젊을 때는 그냥 흥얼거렸는데 지금은 가사 한 줄 한 줄이 마음에 박혀요. 노래가 나이를 먹는 게 아니라 사람이 노래에 맞춰 늙는 거래요. 그 말도 참 따뜻하네요. 그가 고개를 숙이며 웃었을 때 창문 밖에서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살짝 들리며 거실 문이 덜컥 반쯤 열렸습니다. 문이 또 안 닫히네. 그냥 두세요. 오늘은 바람 좀 들이죠. 그렇게 열린 문틈으로 노을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이 거실 바닥에 번지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겹치게 만들었지요. 그때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닫히지 않은 문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요. 어쩌면 그건 누군가의 마음이 아직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돌아오는 길 행신시장 입구에서 유리컵 가게의 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저는 유자청 병을 하나 더 샀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도 이 향기를 다시 전해드리고 싶어서요. 버스 창가에 앉아 있자니 오늘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분의 미소, 열린 문, 그리고 따뜻한 차 향기. 그 모든 게 오늘따라 선명했지요. 사람의 마음도 문처럼 닫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열리겠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며 창밖으로 흩날리는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그날은 봄비가 하루 종일 내렸습니다. 행신역 앞 버스 정류장엔 우산을 접은 사람들로 붐볐고 도로 위 가로등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에 길게 비쳤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라디오에서 들리던 DJ의 멘트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오늘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 괜찮냐고 묻기 좋은 밤입니다. 그 말이 마음에 남은 채 저는 어르신 댁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지요. 대문 앞 텃밭엔 빗물이 고여 있었고 장독대 위로는 빗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현관 앞 불은 켜져 있었지만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저예요. 들어가도 될까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불렀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문이 잠기지 않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니 거실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라디오만 켜져 있었지요. 유나 씨, 어르신은 소파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손으로 허리를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괜찮아요. 조금 어지러워서 잠깐 앉았던 거예요. 안 괜찮으신 것 같아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요. 아까부터 허리가 찌릿했는데 그냥 참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혈압계를 꺼냈습니다. 수치는 평소보다 높았지요. 그 순간 눈앞에 보이는 비상벨이 떠올랐습니다. 어르신, 벨 누르셨어야죠. 지난번에 약속했잖아요. 누르려다가 괜히 유나 씨를 또 번거롭게 할까봐. 번거로운 게 아니라 그게 저의 일이에요. 당신은 일이라 하지만 나는 사람 신세 지는 게 아직도 익숙지 않아요. 그 말에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체면과 고집, 그 두 가지가 그분의 삶을 버티게 했지만 이젠 그것이 오히려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던 거지요. 어르신, 신세라는 말은 도움을 받을 때 쓰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마음을 여는 데 쓰는 말이에요. 마음을 여는 데 쓰는 말이라. 그런 말 오랜만이네요. 그는 힘겹게 웃었습니다. 저는 따뜻한 수건을 가져와 이마를 닦아드렸습니다. 손끝에 느껴지는 열기 속에서 그분의 고독이 전해지는 듯 했지요. 병호 내 나이에 누군가가 이렇게
곁을 지켜주는 게 참 낯설고 또 고맙네요. 고맙다면 약속 지켜주세요. 다음엔 벨 누르는 걸 제가 아니라 어르신이 먼저 하셔야 해요. 알겠어요. 다음엔 내가 먼저 누를게요. 그렇게 말하며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표정엔 진심이 담겨 있었지요. 저는 잠시 주방으로 가서 죽을 데우며 라디오 볼륨을 살짝 높였습니다. 스피커에서 조용한 피아노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불빛이 깜빡거리더니 집안이 잠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번개가 멀리서 번쩍였고 천둥 소리가 늦게 따라왔지요. 유나 씨, 괜찮아요. 네, 잠깐 정전인가 봐요. 손전등 있을까요? 거실 서랍에 있어요.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켜졌습니다. 그 작은 빛 하나가 온 거실을 밝혔지요. 우리는 그 불빛 아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창문 밖으로 비가 더 굵어졌습니다. 조용히 내리던 빗소리 위로 천둥이 멀리 울렸습니다. 오늘은 문 닫지 마세요. 바람이라도 들어오게요. 그래요. 다들 이유가 없네요. 그의 말이 왠지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이제는 다친 마음이 아니라 열어두는 용기가 남아 있었지요. 유나 씨, 참 신기해요. 당신이 오면 집이 조금 덜 조용해져요. 그건 제가 말이 많아서 그래요. 아니요. 말이 아니라 공기가 달라져요. 사람 냄새가 돌아온다고 해야 하나.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졌습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말 한마디 듣는 일이 이렇게 클 줄 몰랐지요.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전기가 돌아오자 빗소리가 한결 잔잔하게 들렸습니다. 어르신은 벽 쪽에 기대앉아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유나 씨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올 수 있겠어요? 네, 어르신. 비가 와도 날이 개도요. 그래요. 금요일 밤엔 꼭 와요. 그날은 내 마음이 덜 아플 것 같으니까. 그 말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미소를 지은 채 고개만 끄덕였지요. 빗소리가 여전히 창밖을 두드리고 있었고 그 안에서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돌봄이라는 일은 어쩌면 서로를 조금씩 닮아가는 일일지도 몰라. 현관을 나서니 빗줄기가 더 굵어졌습니다.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톡톡 소리를 냈습니다. 뒤돌아보니 거실 불빛이 커튼 사이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마치 문틈 사이로 비추는 마음의 빛 같았지요.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 노란 간판의 분식집이 아직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김말이와 어묵 냄새가 골목에 퍼졌고 그 속에서 저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런 밤에는 누군가를 걱정하는 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도 괜찮다. 그 생각이 스며들며 제 입가엔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나 씨, 나 지금 벨 눌러봤어요. 작동 잘 되네요. 짧은 문자 하나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 메시지가 오늘 밤 가장 환한 불빛 같았지요. 다음 주 금요일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비가 그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공기가 달라졌지요. 행신역 앞 가로수 잎에는 물방울이 반짝였고 서정시장 입구에는 봄 나물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봄이라는 계절은 참 이상합니다. 사람의 마음까지 괜히 설레게 만들지요. 어르신 댁으로 향하는 길, 저는 손에 작은 유리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비가 쏟아지던 밤, 그분이 처음으로 비상벨을 눌렀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때의 문자 한 통, 작동 잘 되네요. 그 짧은 문장이 제 마음을 얼마나 따뜻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어르신, 저 왔어요. 어서 와요. 유나 씨 문은 열려 있어요. 집안엔 은은한 커피 향이 돌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엔 아침 신문이 펼쳐져 있었고
옆에는 읽다 만 책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커피 내리셨어요? 향이 참 좋아요. 오늘은 직접 내려봤어요. 요즘은 이런 사소한 게 참 즐겁네요. 그러게요. 하루의 시작을 향기로 여는 건 좋은 습관이에요. 그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거실 바닥에 비치고 그 위로 고양이 한 마리가 지나갔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유나 씨, 네, 지난번에 내가 벨 눌렀던 거 사실은 조금 두려웠어요. 두려웠다고요? 병호, 응, 그걸 누르는 순간 내가 진짜로 혼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까 봐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요. 그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젊을 땐 회사 일밖에 몰랐어요. 누가 아프다 해도 일단 참아라가 입버릇이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때마다 괜찮다고 말하던 그 사람의 표정이 떠오릅니다. 아내분이요? 병호, 그 사람은 평생 내 옆에 있었는데 나는 한 번도 진심으로 물어보지 않았어요. 당신은 괜찮냐고요? 그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와 커튼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 움직임이 마치 오랜 세월 눌러온 후회처럼 보였지요. 어르신, 사람은 다 그렇잖아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미루게 돼요. 그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니까요. 와, 그 말 참 따뜻하네요.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오래된 슬픔이 섞여 있었지요. 유나 씨는 결혼 안 했죠? 네, 일하느라 타이밍을 놓쳤어요. 병호, 그런 사람 많아요. 나도 내 아내한테 그랬죠. 조금만 기다려달라. 그게 10년이었어요. 결국 그 기다림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게 하더군요. 그의 말이 천천히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담긴 고백이었지요. 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근데 말이요. 요즘은 이상하게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왜요? 배를 눌러도 창피하지 않게 됐어요. 누군가 나를 기억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다를 줄 몰랐어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기억해주는 사람, 그 단어는 어쩌면 모든 돌봄의 시작이었지요. 어르신, 저도 어르신 덕분에 배워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라 그 사람 곁을 함께 있어주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요. 유나 씨, 그런 말 들으니 참 고마워요. 그는 제 손 위에 자기 손을 살짝 얹었습니다. 깜짝 놀랐지만 그 온기가 참 따뜻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닫혀있던 마음이 이제야 누군가를 통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지요. 내가 그날 배를 눌렀을 때 사실은 당신이 올 거란 걸 알았어요. 이상하지요? 아무 근거도 없는데 그냥 그렇게 믿어졌어요. 믿음은 근거보다 먼저 오는 감정이에요. 사람이 사람에게 기대는 건 이유보다 타이밍이지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리고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유나 씨네. 다음 주 금요일에도 문은 그냥 열어둘게요. 왜요? 그래야 바람이 들어오고 혹시라도 내가 또 배를 누르면 그 소리가 바로 당신에게 닿을 테니까요. 그 말에 가슴이 조금 저렸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문을 닫지 않는다는 건 누군가를 믿는다는 뜻이었지요. 집을 나설 때 대문 옆 유리창에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돌봄이라는 일이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 건가? 그의 마음이 제 안에도 조금 스며든 것 같았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켰습니다. 메시지 하나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도 고마워요. 내 인생의 유일한 금요일입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속엔 긴 세월의 외로움이 담겨 있었지요. 저는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다음 금요일에도 그 문은 제가 먼저 열겠습니다. 7번째 금요일은 유난히 공기가 묵직했습니다. 행신동 골목을 지나며 서정시장 네온사인을 스칠 때 마음 한쪽이 이유 없이 불안해졌지요. 대곡역 고가를 건너며 하늘을 보니 맑던 날씨의 먹구름이 얇게 깔려 있었어요. 오늘은 뭔가 조심해야겠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대문은 평소처럼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 틈으로 미세한 약 냄새와 커피 향이 섞여 들어왔지요. 저 왔어요, 어르신. 병호 어서 와요. 문은 그냥 두었소. 바람이 드나들어야 하니까요. 거실은 정리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어수선했습니다. 약통 칸이 비어 있고 물컵에는 타다 망가루약이 엉겨붙어 있었어요. 라디오는 켜져 있었지만 볼륨이 거의 들리지 않았지요. 병호는 웃었지만 그 웃음엔 기운이 없었습니다. 오늘 표정이 안 좋아요. 밤새 주무셨어요? 새벽에 좀 뒤척였죠. 허리가 욱신거려서 별일 아니오. 별일 아닐 때 챙겨야 큰일이 안 됩니다. 먼저 혈압부터 잴게요. 수치는 평소보다 높았고 맥박은 불규칙했어요. 체온도 미열이었지요. 저는 차분히 생강차를 데우며 복대를 조정했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체온이 낯설게 뜨거웠습니다. 그 순간 라디오에서 오늘은 건강을 위해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말라는 멘트가 흘렀지요. 이상하게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유나 씨, 오늘은 이상하게 집이 더 조용하네요. 조용한 건 괜찮지만 침묵이 길어지면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그 말 마음에 새겨두지요. 약을 챙겨드리고 돌봄 일지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펜이 멈춘 순간 병호의 얼굴이 미세하게 일그러졌지요. 손등의 혈관이 붉어지고 호흡이 잠깐 끊겼습니다. 어르신, 지금 어지러우세요? 가슴은요? 잠깐만 숨이 괜찮. 저는 즉시 자세를 바꿔드리고 손에 닿는 맥을 확인했습니다. 지도에 그려두었던 명지병원 응급실 번호가 머릿속에서 번쩍였지요. 그리고 거실 한복판에 놓인 비상벨이 보였습니다. 우리가 몇 번이나 연습했던 바로 그 벨이요. 어르신 기억하시죠? 지금은 벨을 누를 때예요. 유나 씨가 눌러요. 난 지금은 아닙니다. 어르신이 스스로 누르셔야 해요. 이건 살겠다는 의지라고 하셨지요. 그의 시선이 제 손을 거쳐 벨로 갔습니다. 망설임이 스쳤지만 병호는 천천히 손을 들었지요. 삐 짧은 소리와 함께 붉은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작은 불빛이 거실 전체를 환하게 만드는 듯 했어요. 저는 즉시 119와 병원에 연락해 상태를 전달했습니다. 말끝마다 제 목이 마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해냈군요. 늙어도 배울 건 배우는 모양이요. 네, 잘하셨어요. 지금 정말 잘하셨어요. 조금만 버티세요. 응급요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우리는 호흡을 맞췄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천천히.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고 열린 문 너머로 골목의 발소리가 가늘게 들렸지요. 저는 속으로 숫자를 세며 그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직업적 거리와 인간적 마음 사이의 경계가 아슬아슬하게 흔들렸습니다. 유나 씨, 혹시 내가 병원에 있게 되면 네, 어르신. 병원 문은 닫지 말아요. 금요일엔 늘 열어두기로 했잖소. 알겠어요. 문은 제가 지킬게요. 금요일은 우리 약속이지요. 사다리차 소리와 함께 응급차가 멈춰섰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약 목록과 돌봄 일지를 들고 나와 요원에게 빠르게 상태를 설명했지요. 병호는 들것에 누워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빛이 제 얼굴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긴 세월을 견딘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고마워요. 내 인생의 금요일 병원에서 뵐게요. 걱정 마세요. 제가 곁에 있어요. 응급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골목에 길게 번졌습니다. 사이렌은 크지 않았지만 제 가슴엔 오래 울렸지요. 저는 급히 버스 대신 택시를 잡아 무원로를 따라 병원을 향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행신시장 불빛이 뒷걸음질치듯 멀어졌습니다. 손에 쥔 돌봄 일지가 땀으로 축축해졌지요. 명지병원 응급실은 환한 형광등 아래 분주했습니다. 저는 보호자 대기자리 끝에 앉아 접수 창구와 처치실 사이를 몇 번이나 오갔지요. 시간이 늘어지는 동안 이상하게도 한 장면만 자꾸 떠올랐습니다. 반쯤 열린 거실 문, 벨의 붉은 불빛, 그리고 병호의 손끝. 누군가를 살리겠다는 의지가 그렇게 선명하게 보인 날이 있었나 싶었지요. 담당 의사는 심한 악화는 아니지만 경과 관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안정제와 주사, 추가 검사를 예약하고 오늘 밤은 병동에 모시기로 했지요. 설명을 듣는 동안 제 마음 한쪽이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다행이라는 안도와 늦지 않았다는 안도가 겹쳐졌지요. 유나 씨, 여기 있어요, 어르신. 걱정하지 마세요. 저 문병실 문도 반쯤 열어둘 수 있나요? 규정상 밤에는 닫아야 해요. 대신 제 마음의 문은 열어둘게요. 새벽에도 호출하면 바로 올게요. 하, 그 말이면 충분하오. 병동 복도에 앉아 창밖을 보니 먹구름이 걷히며 별이 드문드문 떠 있었어요. 저는 돌봄 일지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금요일에 문 환자 스스로 비상벨 작동. 의지 확인. 다음 주 집의 문으로 회귀할 계획. 새벽이 다가오자 졸음이 몰려왔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병실 문틈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닫혀있는 문 앞에서 마음속 문이 조용히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요. 오늘 우리는 경계를 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선의 자리를 조금 옮겼을 뿐이지요. 해가 뜨면 나는 먼저 집에 들러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킬 생각입니다. 커튼과 컵을 씻고 약통 칸을 새로 채워놓을 거예요. 그리고 냉장고에 작은 메모를 붙이겠지요. 금요일의 문, 제가 먼저 열겠습니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은 닫혔지만 약속은 살아있지요.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거기서 우리의 금요일을 한 번 더 시작해야 하니까요. 다시 금요일. 그날은 유난히 햇살이 고왔습니다. 명지병원 병동 복도에 비친 아침빛이 유리창을 반사하며 반짝였지요. 창문 틈새로는 은은한 바람 냄새가 들어왔고 어제보다 한결 부드러운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며칠 동안의 긴장감이 조금은 풀린 듯 했어요. 병호 어르신은 산소줄을 낀 채 침대에 반쯤 기대 누워 있었습니다. 색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은 맑았지요. 그 눈을 마주보는 순간 제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오늘은 기운이 좀 돌아오셨어요. 얼굴빛이 좋아졌네요. 그쪽이 있어서 그런가 봅니다. 또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젠 정말 괜찮으셔야죠. 괜찮아요. 이제 벨도 마음도 다 눌러봤으니.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힘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불빛이 일정하게 깜빡이는 걸 보며 저는 조용히 생각했어요. 이 불빛이 꺼지지 않는 한 오늘은 아직 금요일이다. 간호사가 약을 갈아주고 나가자 병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지요.
유나 씨, 봄이 참 오래 머물러 있네요. 올해는 이상하게 그렇죠. 아직 바람이 차요. 내년에 또 이 봄을 볼 수 있을까요? 어르신은 건강해지실 거예요. 금요일 약속도 아직 남았잖아요. 그 약속이 있어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는 미소 지었지만 눈가에는 미묘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무언가를 미리 정리해 두려는 사람의 얼굴이었거든요. 어르신, 다음 주엔 병원 밥 말고 제가 죽 끓여 드릴게요. 그럼 집에서 먹죠. 우리 집 부엌에서 바람 통하는 자리에서. 네, 그렇게 해요. 꼭 말끝이 잠시 떨렸습니다. 우리 집에서라는 말이 새삼 따뜻하게 들렸지요. 그에게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닫힌 세월 속에서 유일하게 열어둔 문이었습니다. 그 문 안에는 지난 외로움도, 후회도, 그리고 작은 희망도 함께 있었지요. 오후가 되자 담당 의사가 퇴원 일정을 잡아주었습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지만 집에서 경과를 보며 쉬어야 했습니다. 저는 퇴원 절차를 돕고 약봉지를 챙기며 말했다. 이제 정말 집의 문을 다시 열 시간이네요. 병호, 문은 열어둬야 사람이 드나들죠. 닫아버리면 바람도 추억도 못 들어오니까. 병원 문을 나설 때 하늘에는 흰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보이는 서정시장 간판, 행신동 골목, 텃밭 옆 장독대. 모든 풍경이 처음 왔던 그날과 같았지만 느낌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 그 집은 돌봄의 현장이 아니라 사람의 집이 되었으니까요. 대문 앞에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손잡이에 걸린 종달새 모양의 장식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때 문틈 사이로 익숙한 향이 새어나왔습니다. 커피 향, 그리고 유자청 향이 섞인 냄새. 그 냄새가 그 사람의 회복보다 더 반가웠습니다. 어르신, 저 왔어요. 오늘은 제가 차를 끓였어요. 거실 창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와 커튼과 식탁 위를 비추고 있었지요. 병호는 천천히 걸어서 주전자를 들었습니다. 손이 아직 떨렸지만 표정은 고요했습니다. 유나 씨, 고맙소. 이제 매주 배를 누를 일은 없겠지요. 대신 금요일마다 문을 열면 당신이 오겠지요. 네, 제가 약속했잖아요. 금요일의 문은 제가 먼저 연다고요. 둘 사이의 공기가 포근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어르신이 천천히 웃었지요. 저 소리 참 좋네요. 오래전에 잊었던 봄 소리 같아요. 인생은 그런가 봐요. 누군가의 목소리 하나가 다시 계절을 불러오니까요. 우리는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고 빛이 점점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멘트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 누군가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불러보세요. 그 이름이 당신의 오늘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누군가의 삶을 기억한다는 뜻이지. 그 순간 병우 어르신이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유나 씨, 네, 고마워요. 내 금요일을 다시 살게 해줘서. 말끝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눈빛엔 고요한 안도감이 머물러 있었지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돌봄이란 결국 누군가의 하루를 살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을요. 창밖에 노을이 천천히 지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사라지자 열린 문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봄과 커피, 그리고 오랜 세월의 향기가 함께 섞여 있었지요. 저는 문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금요일의 문은 오늘도 열려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누구나 하나쯤 닫아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열기까지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누군가가 있다는 건
더 큰 인연이지요. 그 용기와 인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돌봄이라는 이름 아래 시작된 두 사람의 만남은 결국 사람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과정이었지요. 누군가의 삶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해준다면 그건 이미 사랑의 다른 이름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혹시 마음속에 떠오른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그 사람에게 괜찮냐고 한마디 건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에 남았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한 문장이 다른 누군가의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을 눌러 다음 금요일에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클릭이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의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